차교수 고전 읽기 시간입니다. 맥스웰 전자기학 책의 1장 지금 읽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은 전기력에 대해서 읽었죠. 오늘은 전기장과 그리고 기전력과 포텐셜에 대해서 읽을 예정입니다. 전기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The electric field is the portion of space in the neighborhood of electrified bodies considered with reference to electric phenomena. 전기장은 대전된 물체에 가까운 곳에서 전기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간주하는 공간의 부분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전기장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전기장은 전하가 힘을 받는 공간이다. 그래서 어디에 전하가 있는데 이 전하를 어떤 공간에다 갖고 와봤어요. 그랬더니 힘 받으면 그 공간을 전기장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맥스웰이 설명한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전기장인지 아닌지 알려면 시험전화를 가지고 옵니다. 시험전화 Q를 가지고 와서 이놈의 받는 전기력이 얼마인지 보면, 그러면 그 전기력은 이 시험전화에 비례해서 이 전기력이 어떤 값이라면 그 전기력을 시험전화로 나누면 그 점에서의 전기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기장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전하가 주위 공간을 전기장으로 만들고 이렇게 전하가 만드는 방법, 그 법칙,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쿨롱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쿨롱 법칙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하가 로라고 하는 분포로, 전하 밀도로 분포되어 있다면 그때 그 전하에서 거리, 어떤 점까지는 그 점까지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요거 이제 단위 벡터입니다. 단위 벡터에서 그 점에서 전하가 있는 그걸 있는 선상을 방향으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기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쿨롱 법칙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기장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겠습니다. It may be occupied. it은 전기장입니다. It may be occupied by air or other bodies, or it may be a so-called vacuum from which we have withdrawn every substance which we can act upon with the means at our disposal. 그래서 전기장에는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전기장에는 공기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물체로 채워져 있을 수도 있고 또 소위 진공일 수도 있는데 진공이란 무엇이냐? 재밌습니다.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은 취할 수 있는 수단을 전부 동원해서 모두 제거한 공간을 이제 진공이라고 한다. 사실은 진공이 16세기, 17세기에 이제 비로소 진공이라는 것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진공에 대한 개념이 이제 발전을 했는데 아무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든 물질을 다 없애면 그걸 진공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기장은 어떤 물질이 있건 없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기장에 어떤 물체를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물체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도체와 부도체. 도체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도체를 갖다 놓으면 고립된 도체에서는 도체가 고립되어 있다면 잠시 기다리면 도체라고 하는 건 그 안에 이제 전기장에서 전기력을 받으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전자가 존재하는 게 이제 도체죠. 그래서 바로 재배치를 합니다. 어떻게 재배치하냐면 도체 내부의 전기장이 0이 되도록 이제 자유전자들이 재배치를 하죠. 그래서 고립된 도체 내부의 전기장은 0이다. 근데 이 고립된 도체가 아니라 도체가 연결이 돼서 전류가 계속 흐를 수 있도록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도체에서는 전기장이 0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흐르는 전류와 전기장 사이에는 뭐가 성립하냐면 오메 법칙이 성립하는데 그 오메 법칙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전류 밀도고 이건 전기장인데 이 비례상수를 그 도체의 전도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도체 내부에 전기장이 생기면 그게 고립된 도체가 아니고 전류가 계속 흐를 수가 있다면 그때는 이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데 이 전류 밀도라고 하는 이건 단위 이 면을 지나가는 전류를 말하죠. 그 전류 밀도는 전기장에 이렇게 비례한다.
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전기장에다 뭐도 놓을 수가 있냐면 부도체도 놓을 수 있는데, 부도체 중에서 전기적인 현상에 반응하는 그런 부도체라는 의미로 부도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유전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유전체를 놓을 것 같으면 어떠냐면 그 유전체를 이루고 있는 분자들이 이제 전기장 때문에 이동합니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여서 어떻게 하냐? 편극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거기서는 자유전자처럼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할 수는 없지만 이 작은 분자들 하나하나가 마치 이 쌍극자처럼 행동해가지고 이게 회전을 해서 편극을 일어나서 마치 이제 거기에 이 전하들이 이 한쪽 양쪽으로 이렇게 몰려 있는 것처럼 양전하와 음전하가 몰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분포하면 거기에 편극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이 편극이 일어나면 원래의 전기장과 다른 전기장이 유전체 내부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전기장에 물질이 놓여 있을 때, 물질이나 물체가 놓여 있을 때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이렇게 잘 설명이 됐는데, 이 맥스웰이 설명한 것을 보면 전기장에는 어떤 물체든지 공기 같은 이런 물체도 있을 수 있고 진공에서도 전기장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기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let E be the charge of the body and F the force acting on the body in a certain direction. Then when E is very small, F is proportional to E, or F equal to RE, where R depends on the distribution of electricity on the other bodies in the field. 그래서 이걸 이제 얘기하면 물체의 전하가 E이고 어떤 정해진 방향으로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이게 전기력이죠. F라면 이건 그 전기력이 작용하는 이유는 그 주위가 전기장이기 때문이죠. E가 매우 작을 때 F는 E에 비례하고 그 전기력은 이제 물체가 가지고 있는 전하가 스몰 E라고 했습니다. 스몰 E에 비례해서 F는 RE가 되는데, 여기서 R은 전기장 내의 다른 물체의 전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에 의존한다. 이 R은 전기장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R은 다른 물체들의 전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R이 정해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오늘날 우리가 설명한 전기장, 전기장은 누가 만드냐면 주위의 전하 분포가 만든다고 했죠. 그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If the charge E could be made equal to unity without disturbing the electrification of other bodies, we should have F equal to R. 그래서 만일 다른 물체들이 띈 전하를 교란시키지 않으면서 전하 E가 단위가 되도록 만들 수가 있으면, 단위가 되도록, 이건 이제 1이 되도록 한 단위의 양, 지금은 우리가 쿨롱이 전하의 단위니까 1쿨롱으로 만들 수 있으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F는 R이 된다. 그래서 여기 F는 R인데 E가 1이니까 F는 R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럼 이건 뭐가 됩니까? 단위 전하가 받는 힘이죠. 그래서 이 R이 이 전기장과 같은 것인데, 이제 맥스웰 때만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했냐면 그 전기장이 힘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단위 이 전하가 받는 힘이 전기장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we shall call R the resultant electromotive intensity at the given point of the field. 여기서 R을 뭐라고 부르냐면 전기장에 주어진 점에서 R자 기전색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걸 그대로 번역하려고 기전색이 이랬지만 이 기전색이라고 하는 용어는 오늘날은 쓰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R이 바로 전기장이죠. 그래서 전기장색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일렉트로모티브가 이제 바로 조금 이따 이제 설명될 기전력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기전력은 전류를 일으키게 하는 힘이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electromotive force. 그래서 여기에 이것도, 그러니까 전기장은 전류가 흐르게 하는 이제 원동력 또는 그 원인으로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뉘앙스가 여기에 이제 electromotive intensity라고 이제 부르는 게 이제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지금 맥스웰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무엇이 전기현상인지 원인인지 모를 때였습니다. 그래서 전기현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을 설명하면서 무엇에 의존하려고 했냐면 당시에 강력한 물리법칙이었던 뉴턴 역학을 전부 차용하려고 했죠. 그리고 이런 것들도 다 뉴턴 역학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리량의 개념도 뉴턴 역학과 대비시켜서 힘 역학 운동과 대비시켜서 힘이라는 것으로 이제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우리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본 것을 이제 다시 이제 설명해 볼 것 같으면 여기서 뭐가 있냐면 여기 매우 작을 때 물체의 전하가 E고 정해진 방향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 F라면 E가 매우 작을 때 항상 이런 조건이 붙어 있죠. 이런 조건은 왜 붙어 있냐면 원래 전기장을 만든 전하에 영향을 안 줄 만큼 작을 때입니다. 이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작을 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기장에 이제 이미 전기장이 있고 이 전기장은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물체들이 만드는 전기장이죠. 여기에 이제 또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되는 물체가 전하를 띠고 있는데 그 전하가 만약에 전하량이 크면 저 다른 전하들한테 영향을 줘가지고 그게 이제 바뀌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게 바뀌지 않을 만큼 작을 때라고 하는 단서를 여기다 항상 이렇게 붙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서도 바로 그런 단서를 또 붙입니다. 만일 다른 물체들이 띈 전하를 교란시키지 않으면서 전하 1을 단위 전하량으로 만들 수 있으면 그래서 원래 전기장을 이제 바꾸지 않으면서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e shall call R the resultant electromotive intensity at the given point of the field. 아까 얘기했지만 이 전기장 세기를 electromotive intensity라고 불렀고 이 electromotive intensity는 오늘날은 사용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내가 이제 맥스웰 전자기학을 번역하면서는 이걸 갖다 뭐라고 불렀냐면 글자 그대로 기전세기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것은 사실은 오늘날에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기장 세기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고 우리 기전력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보겠습니다. Electromotive Force 그리고 EMF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기전력입니다. 이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사용되는 기전력의 의미와 맥스웰이 설명한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걸 조금 보는 것은 흥미가 있습니다. If the small body carrying the small charge, 여기서 계속 작다는 걸 강조했죠. If the small body carrying the small charge E be moving from one given point A to another point B along a given path, it will experience at each point of its course force RE, where R varies from point to point of the course. 그래서 여기 작은 물체에 작은 전하가 이제 어떤 점 A라는 점에서 다른 점 B까지 어떤 경로를 따라서 이동한다면 그 경로 위의 각 점에서 전기력을 받는데 그때 이 R은 경로 위의 각 점마다 바뀐다. 전기장은 위치마다 바뀐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et the whole work done on the body by the electrical force be EE, then E is called the total electromotive force along the path AB. 여기서 이 물체가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동안 electrical force, 그 물체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물체 한 1 이렇게 적분을 한 거. 이걸 적분하면 이제 여러 가지 값을 갖는 거죠. 그걸 그 적분한 결과를 라지 E 스몰 E라고 표시하면 이때 라지 E를 total electromotive force라고 부른다. 그 패스 A, B에 대해서 이 A, B에서 A에서부터 B까지 갈 때까지 총 기전력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력이 물체한 일 전체 E를 E라고 하면 라지 곱하기 스몰 E라고 하면 그래서 그 한 일을 스몰이 전하로 나눈 거 그것을 총 기전력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총 기전력이라고 하는 이 E는 사실은 뭐에 해당하냐면 E를 전하로 나누면 이건 우리말로 하면 지금 오늘날로 하면 그 E는 뭐에 해당하냐면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에 해당합니다. 그것을 전하로 나누면
전이 그 포텐셜이 되는데 그 포텐셜을 기전력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if the path forms a complete circuit and if the total electromotive force around the circuit does not vanish, the electricity cannot be in equilibrium, but the current will be produced. 그래서 만일 그 경로가 폐회로를 이루면, 그래서 A에서 B까지의 기전력을 계산하는데 A에서 B가 다시 A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그 경로가 폐회를 이루면, 그리고 그 회로를 따라 한 바퀴 돈 총 기전력이 0이 되지 않으면 전하는 평형일 수가 없고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정전기학에서는 전하들이 움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기장을 전기장에 의한 전기력을 폐회로에 대해서 다 적분하면 반드시 0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Hence, in electrostatics, electrostatics는 정전기학이죠. 그래서 hence, in electrostatics, the electromotive force round any closed circuit must be zero, so that if A and B are 2 points on the circuit, the electromotive force from A to B is the same along either of the two paths into which the circuit is broken, and consequently the electromotive force from A to B is the same for all paths from A to B. 그래서 폐회로에 폐곡선에 대해서는 총 기전력이 0이니까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A하고 B까지가 있다면 A하고 B하고 B하고 A까지는 같아야 되죠. 그래야지 더하고 빼고 해서 0이 되는 거죠. 바로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전기학에서는 전하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폐회로서든지 그 폐회를 따라 한 바퀴를 돈 기전력은 0이어야 되고, 그래서 만일 A와 B가 폐회로의 두 점이라면 A에서 B까지의 기전력은 회로가 나뉜 두 경로 중 어느 경로를 따라 가든지 같으며, 그래서 A에서 B까지의 기전력은 A에서 B를 잇는 모든 경로에 대해서 다 같다. A에서 B까지의 기전력은 어떤 경로냐에 관계없이 다 같다. 끝점만 같으면 같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건 지금 여기서 총 기전력을 설명을 했는데 조금 이따 설명하면 이때 맥스웰 책에 기전력도 설명하고 포텐셜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전력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포텐셜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맥스웰 시대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전기력이 한 물체의 한 전체 E를 E라고 하고 그 E는 라지 스몰이 E를 경로 패스 AB에서 총 기전력이라고 한다. 그 라지 스몰리에서 이 나눈 거 요 총 기전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전기장을 경로 AB에서 선적분한 것이 AB 사이의 기전력이다. 전기력을 선적분한 것은 1이고 그걸 전하로 나누면 전기장을 선적분한 것이죠. 그래서 전기장을 경로 AB에서 선적분한 것이 AB 사이의 기전력이다. 이렇게 정의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한 것은 뭘 얘기하냐면 정전기학에서는 폐회를 한 바퀴 도는 기전력은 0이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걸 설명한 것이고, A에서 B까지의 기전력은 그래서 A에서 B를 잇는 경로가 달라도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걸 이제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기전력은 무엇 기전력이라고 하면 이 맥스웰이 설명한 이 기전력은 오늘날에는 포텐셜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기전력은 뭘 얘기하냐면 폐회로에서 회로에 전류를 흐르도록 전이차를 주는 장치의 전압을 기전력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폐회로에 배터리를 붙였으면 배터리의 전이차, 그 배터리의 전이차를 전압이라고 하죠. 그 배터리의 전압, 이걸 이제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전력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배터리나 발전기처럼 전기 에너지가 아닌 다른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이차를 만듭니다. 기전력을. 그래서 회로에 이제 만약에 전기장만 있다면 그 회로에 전류를 흐르게 만들 수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그 회로에 전류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배터리는 무엇을 이용했냐면 화학적 에너지를 이용한 것입니다. 화학적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이차를 만들게 한 장치고, 발전기는 이제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해서 또는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이차를 만드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기 에너지가 아닌 다른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이차를 만든 것을 그걸 기전력이라고 부르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전자기 현상에서 만드는 기전력이 있는데 그건 유도기전력이라고 합니다. 그 유도기전력은 무엇이 만든 전기장이냐면 전기장이 전하들이 전기장을 만들죠. 그리고 나중에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뭘 알게 됐냐면 변화하는 자기장이 이제 전기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전하들이 만드는 전기장을 이제 앞으로 나올 전기력선으로 설명하면 전기력선은 반드시 양전하에서 나와서 음전하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양쪽 끝이 있어요. 그 전기력선을 생기는 곳은 양전하고 없어지는 곳은 음전하인데 자기장이 변화하면서 만든 전기장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끝과 처음이 없습니다. 뺑뺑 돕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 바퀴 뺑뺑 돌아서 전기장을 적분해도 0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이걸 이제 유도기전력이라고 합니다. 이 유도기전력은 폐회로에 대해서, 폐곡선에 대해서 적분을 하더라도 0이 아닌 기전력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이용이 될 수가 있냐면 폐회로에서 전류가 흐르는데 이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은 폐회로에 대해 선적분하면 항상 0이 되는데 변화하는 자기장이 만든 전기장을 폐회로에 대해 선적분하면 0이 아니고 이걸 유도기전력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포텐셜을 맥스웰 책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제 일렉트로모티브 포스 기전력하고 연관지어서 포텐셜을 설명합니다. If B is taken as a point of reference for all other points, then the electromotive force from A to B is called the potential of A. It depends only on the position of A. it은 potential이죠. In mathematical investigations, B is generally taken at an infinite distance from the electrified bodies. 여기서 B는 아까 reference point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만일 B를 다른 모든 점에 관한 기준점으로 정하면 우리 A에서 B까지 기전력을 계산하는데 요 B, 나중점 B를 기준점으로 정하면 A에서 B까지의 기전력을 A의 포텐셜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A의 포텐셜은 어떻습니까? B는 이제 하나 기준점으로 정해 놓은 것이니까 A의 포텐셜은 오직 무엇에만 의존하냐면 A의 위치에만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수학적 조사에서는 mathematical investigation에서는 수학적으로 할 때는 일반적으로 대전된 물체로부터 무한히 먼 거리의 점을 B로 정한다. 다시 말하면 기준점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장 E의 한 점 R에서의 포텐셜을 이제 어떻게 정의하냐면 오늘날 우리가 정의하는 거 보면 이렇게 정합니다. 여기 마이너스 사인이 붙어 있고 전기장을 RS에서부터, RS가 기준점입니다. R까지 선적분하는 것으로 포텐셜을 정의합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요 마이너스를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R에서 RS까지죠. 기준점 위로 올라갔죠. 여기서 A에서 B까지인데 B를 기준점으로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전력을 가지고 여기서는 포텐셜을 정의를 했는데, 오늘날은 그냥 전기장에서 바로 포텐셜, 전위를 바로 이렇게 정의하고, 여기서 이 RS를 뭐라고 부르냐면 포텐셜의 기준점인데, 기준점이란 뭐냐면 그 점에서의 포텐셜을 0으로 한 점입니다. 기준하면 그게 바로 원점이죠. 거기서 0 시작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VR에다가 RS를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0이 되죠. 왜? 여기 R에다가 RS 대입하면 그 적분의 이 양쪽 끝이 같으면 이제 항상 0이죠. 자,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맥스웰은 여기서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이 기준점을 무한히 먼 점을, 위치의 점으로 정한다라고 하는데, 오늘날의 이제 포텐셜의 기준점은 훨씬 더 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장 E에서 포텐셜 전위를 정의할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 식으로 정의가, 다시 말하면 어떤 기준점에서 어떤 내가 지금 전위를 구하는 점, R이 바로 전위를 구한 점이죠. 전위를 구한 점까지 전기장을 선적분한 겁니다. 전기장을 선적분. 근데 전기장을 선적분할 때는 바로 반드시 경로가 있어야 되는데, 적분하는 경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어떻습니까? 경로가 달라도 다 똑같다고 그랬죠. 경로에 의존하지 않고 양쪽 끝점에만 의존합니다. 그래서 경로를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로가 이제 달라도 다 같으니까. 그랬을 때 이 RS가 뭐라고 그랬냐면 기준점이라고 했죠. 이 기준점이란 포텐셜이 0이라고 정한 것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확인하는 건 여기다 RS를 집어넣으면 이게 0이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RS를 어떻게 정할까?
맥스웰은 아까 일반적으로 mathematical investigation에서는 이 물체들로부터 무한히 멀리 떨어진 점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오늘날은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정하냐면 포텐셜의 기준점은 어디나 마음대로 정해도 된다. 사실 우리 위치 에너지의 기준점 아무데나 정하죠.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 또는 이 포텐셜은 포텐셜 에너지를 전화로 나눈 것이어서 이것도 이제 포텐셜 에너지와 포텐셜과 기준점 정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아무데나 마음대로 정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편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이제 어떻게 편리하게 정하냐면 아까 맥스웰은 일반적으로 그랬는데 어떤 전기장이냐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이제 기술되는 전기장이냐에 따라서 그 편리한 기준점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예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균일한 전기장이라고 하면 균일한 전기장은 바로 무엇입니까? 공간에 어디서나 전기장의 크기와 방향이 다 같은 거. 이게 바로 균일한 전기장이죠. 그래서 포텐셜을 전기장에서 포텐셜을 구하는 식은 이 식인데 이렇게 균일한 전기장이라고 하면 자, 이 기준점이 어떻게 하면 편리해지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적분을 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기준계를 정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기준계를 이렇게 하겠어요. 이거 이제 이 전기장의 방향과 한 축이 일치하도록 정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Z축으로 일치하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한 기준계에서 직각좌표를 표현한 전기장은 어떻게 되냐면 어떻습니까? 여기는 윗방향을 플러스 Z로 했는데 내가 그린 건 전기장이 아랫방향으로 향하니까 마이너스 2Z, Z 햇 이러면 되겠죠. 이거 단위벡터입니다. 그러면 직각좌표에서 선분 요소 dr은 뭐가 되냐면 x의 dx 더하기 y의 dy 더하기 z의 dz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려면 E도 dr, 전기장과 dr을 선적분에, 스칼라 곱해야 되겠죠? 스칼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z밖에 없으니까 요거만 있어가지고, 결과가 뭐가 되냐면, 요거 이제 선적분을 할 것 같으면 마지막 것만 남죠. 그래서 마이너스 2dz 이렇게 되니까 요거 우리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준점을 S라고 붙이고 RS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포텐셜을 구하는 점을 R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포텐셜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요거 적분하라고 그랬죠. 이게 적분하기 위해서 요걸 이제 집어넣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DR에 대한 적분인데 여기서 변수는 뭐만 필요합니까? Z만 필요하죠. 그래서 Z를 ZS에서 Z까지 적분하면 저거 E는 상수니까 어떻게 됩니까? EZ-2ZS 이렇게 되는데 요걸 편리하게 하려면 포텐셜이 이렇게 복잡한 표현인 게 좋겠습니까? 두 항으로 표현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하나 없어지는 게 좋겠습니까? 요거가 없어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걸 0으로 넣으면 편리한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ZS를 0으로 넣는 거. 요게 제일 편리하다. 그 0이 바로 어디입니까? 내가 정한 기준계의 원점이죠. 그래서 내가 정한 기준계의 원점을 포텐셜의 기준점으로 정하는 게 편리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균일한 전기장에서의 포텐셜은 EZ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점전화가 만드는 전기장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포텐셜에 대한 표현은 똑같고 점전화가 여기 어디다 요 점에다가 이제 전기장을 하나 만든다고 했어요. 자, 이런 전기장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도 역시 기준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준계를 이제 이렇게 정합니다. 기준계를 이렇게 정하는데 이렇게 정한 기준계에서 우리 뭘 이용하냐면 구좌표계를 이용하면 더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할 때 구좌표계로 표현한 전기장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되면 이게 구좌표계로 표현한 전기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좌표계에서 선분 요소는 이제 이렇게 되니까 두 개를 아까 한 것처럼 그 스칼라 곱할 것 같으면 E도 dr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R 햇밖에 없으니까 요 R 햇 성분만 남죠. 요거만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적분을 하면 되겠어요. 요거 가지고 기준점은 RS는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내가 포텐셜을 구하는 점을 이렇게 하면 아까 포텐셜을 이제 적분해서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죠. 여기다 이제 집어 넣습니다. 요거 적분하면 뭐냐면 이제 다른 건 다 없어지고 R에 대한 변수만 남고 R 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R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저 앞에 마이너스도 없어지고 뭐가 됩니까? 이렇게 두 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항이 됐을 때 어떻게 하는 게 편리하겠습니까? 간단하겠습니까? 요거 없어지는 게 간단하죠. 이건 어떻습니까? RS가 무한대일 때 가장 편리하다. 그래서 점전화가 만드는 전기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게 이렇게 우리가 점전화의 포텐셜이 4파 입실론 0분의 1 R분의 Q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그 기준점을 무한대에다 놓고 만들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뭘 알았습니까? 점전화가 만드는 전기장처럼 거리의 제곱의 반비라든지 거리 3승의 반비라든지 이런 전기장의 경우에는 무한히 먼 것을 기준점으로 하는 게 이제 편리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일정하다든지 거리에 막 비례한다든지 이런 전기장이라고 한다면 무한히 먼 곳에 기준점을 둘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 그 포텐셜의 기준점을 어떻게 정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스웰의 전자기학에서 전기장과 기전력 그리고 포텐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가 하는 걸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